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오늘은요, 지난번에 제가 금투자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달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테크할 때 부동산, 예적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소위 안전자산에서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금투자 방법을 활용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최근에는 달러가 굉장히 비싸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기사화가 굉장히 많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외화 자산에 대한 투자는 재테크할 때 포트폴리오를 짤 때 고려해둘 만한 투자처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이 달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달러가 오르고 내리는 건 늘 뉴스를 찾아보면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의 오늘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달러에 관련된 투자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 중에서도 달러가 오를 때뿐만 아니라 달러가 떨어질 때도 과연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달러 예적금입니다. 외화 예금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방법일 거예요. 우리가 원화 대신에 달러를 통장에 저축해 두고 관련해서 이자 수익을 받는 건데요. 이 외화 예금의 장점은 이자뿐 아니라 나중에 돈을 찾을 때 달러화의 가치가 오르며 우리가 흔히 환율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환차익도 더불어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차익에는 따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사실 금리는 보통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낮은 거는 연 0.1% 거의 안 준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이 예적금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굉장히 싸다. 이거 정말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없다. 라는 구간에서 이렇게 예금 상품에 돈을 저금을 해두고 환율이 올랐을 때 찾게 되는 환테크의 수단으로 많이 쓰입니다. 달러 예금에도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과 또 정기 예금으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 같은 경우에는 돈을 넣고 빼는 게 워낙에 자유롭다 보니까 금리가 상대적으로는 낮다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정기 예금의 경우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대비해서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또 만기 기간에 따라서 이 원화 정기 예금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은행 가셔서 관련된 예금 상품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달러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펀드입니다. 예금 펀드 관련해서는 다른 상품에서도 많이 접해보셨을 방법일 거예요. 이 예금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펀드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텐데요. 그 가운데 있어서도 역외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역외 펀드가 뭐지? 하고 처음 듣는 분들은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외국의 자산 운용사가 이제 국내 자금을 모아서 외국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여기서 약간 해외 펀드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해외 펀드의 경우에는 국내 자산 운용사가 해외에 투자하는 걸 말하고요. 역외 펀드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자산 운용사가 운영한다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외화 예금의 금리가 좀 낮아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이 역외 펀드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국내법에 그래서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한 해마다 결산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이 역외 펀드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환매 때만 부과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역외 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잘 접할 수 없는 해외 자산 운용사가 운용을 하기 때문에 이 변수의 컨트롤이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초보자분들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러나 이 펀드의 수익률에 환매를 할 때 만약에 당시에 환율이 낮다면 이 부분을 유보해서 환율이 올라갔을 때 환매를 해 환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장점으로도 꼽힌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세 번째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험 가운데 저축성 보험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외화보험, 우리가 흔히 외화보험인데 달러에 관련된 보험 상품이 많다 보니까 달러보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달러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료, 우리가 낼 때 지불하는 돈도 달러로 내고요. 받을 때 만기시 받는 보험금 같은 경우에도 달러로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뭐 달러 관련된 상품이 많기 때문에 달러보험이라고도 흔히도 부르는데 중국 위안화 관련된 보험 상품도 있다고 해요. 이 보험 상품도 보면은 그 전에 우리가 뭐 펀드나 예금 관련해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환차익을 가장 많이 노리고 투자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달러 예금에 비해서 이율이 높고 이 10년 이상 유지를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러보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기간 목돈을 좀 묵혀둬야 한다라는 단점도 있고, 사실 환율이 지금 이 한 달 사이에서도 굉장히 오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는데 10년 뒤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변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상품에 따라 중도 인출이 가능하게 설계된 경우도 있고요. 납입자가 환율의 변동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유동적으로 납입을 조절할 수 있는 상품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가연계증권 ELS를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ELS는 주식이나 채권과는 다르게 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원금 손실 없이 보통의 정기예금의 한 2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인데요. 그러나 ELS 같은 경우에는 파생 상품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상품보다 리턴 수익이 많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높다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상품 대비해서 파생 상품의 경우에는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도 파생 상품인데요. 달러 RP라는 상품입니다. RP는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상품인데 이름만 들어도 너무 머리가 아프죠. 이게 뭐냐면 증권사가 보유를 하고 있는 다양한 채권을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매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사실 간단하게 이해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이런 파생 상품 이야기할 때마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채권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발행되는 채권이 달러로 표시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달러 RP인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증권사가 고객에게 돈을 빌려요. 그러니까 이때는 달러 RP니까 달러를 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뒤에 이 원금에 빌린 돈에 이자를 합해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빌릴 때 채권, 채무관계 뭐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려나? 역시 달러 RP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떨어질 때 해당 상품에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되면 달러의 상승 시에 환차익을 이자 플러스 환차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RP 상품 역시나 이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은 이율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낮고요. 약정형이나 보통형 등 다양한 또 RP 상품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여섯 번째 방법은 바로 ETF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금 투자할 때도 이 ETF 소개해 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주식 매매하는 것처럼 쉽게 매매를 할 수 있고 보통 이제 상장된 펀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금에 관련된 ETF도 있지만 다양한 또 다른 상품에 관련된 ETF가 굉장히 많아요. 이 가운데 ETF의 종류 제가 지금 이제 키움증권 영문을 통해서 검색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ETF의 장점은요. 환율이 지금 낮은 수준에서 올랐을 때도 투자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환율이 하락할 것이 예상될 때도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달러 관련된 ETF 상품이 쭉 보이실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것은 자산운용사 이름이에요. 뭐 코덱스, 코세프, 타이거 이렇게 있는데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자산운용, 또 코세프 같은 경우에는 키움자산운용,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이렇게 관련된 운용사 이름이 앞에 붙어 있고요. 지금 보면 그리고 뒤에 뭐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거 보이실 거예요. 레버리지는 아시죠? 곱하기 2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래 보면 곱하기 2가 있고 그냥 인버스가 있어요. 그냥 인버스는 1배수예요.
지금 달러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 일배수로 추적을 하는 상품을 뜻하는 건데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하락할 때, 그러니까 달러가 좀 내려갈 때도 투자할 수 있는 게 바로 인버스입니다. 지금 사실 달러가 굉장히 많이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더 달러가 오르지 않고 하락할 것 같다라고 전망들이 나오면 이 인버스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 인버스 레버리지 기본적인 달러 관련된 ETF 같은 경우에는 좁은 구간에서 등락을 보일 때는 사실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리하다기보다는 굉장히 단기간에 매매를 해야 돼서 지금 보면은 박스권에 갇혀있는 주가의 움직임이 보이시죠? 그럴 때는 일주일 사이에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단기 매매로 ETF를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ELS 또 RP 같은 이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복잡하고 이 초보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금이나 ETF 같이 좀 간단한 구조를 가진 상품들 많이들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환율 수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부터 쭉 환율 추이를 확인해 보면은 저점이 있고 고점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에도 2, 3년 사이에 저점과 고점이 있는데 추세적으로 계속 오르거나 계속 떨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계속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보면은 주식 매매하시는 것처럼 ETF를 통해서 매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상에는 보면 정말 한 가지 상품에도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 방법들 가운데 선택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파생 상품은 더더욱 사실 지금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요. 자, 설리길도 한 걸음 붙습니다. 여러분들의 재테크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 앞으로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